후천적 국어 1등급 가능합니다. 내신과 수능 국어는 정말 달라서 수능이 오히려 할만할 수도 있어요.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떤 파트가 핵심일까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독서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를 꼭 잘해야 합니다. 할 줄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시독해. 짧은 문장을 읽고 뒷 내용을 예측해보세요. 고3 느림이는 매일 새벽 2시에 잠을 자곤 했다. 그러니 다음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위권들은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고3인데 새벽 2시에 잠을 자네? 그니까 집중을 못하지. 아, 문제라고 딱 짚어주네. 그럼 뒤에는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집중해야겠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읽었다면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거나 국어 감이 좋은 겁니다. 거시독해는 지문의 큰 구조를 아는 능력이에요. 내신과 수능의 다른 점은 수능 독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이죠. 그러니 수능날 긴장하면서 처음 보는 정보들을 돌파하려면 큰 구조를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한 줄 한 줄 잘 읽어도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면 빨리 지치고 빨리 까먹겠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는데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 모르면 중간에 당연히 포기하겠죠. 그럼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큰 구조를 알아도 중간에 정보량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시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올까요? 아마도 학교에서 집중을 못해서 현타가 왔다. 그래서 일찍 자는 방법을 찾아봤다. 찾으면서 시행착오들을 겪었다. 등등의 정보들이 끼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고 머리에 집어넣을 때 뒤에 결국에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를 아는 사람과 무지성으로 하나하나 읽는 사람은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이해력과 기억력에서도 차이가 나요. 왜냐면 알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약간 힘을 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다 나오면 반응해서 더 집중해서 읽을 것이고요. 모르면 한 줄 한 줄 힘 빡 주고 읽다가 지치겠죠. 이번엔 간단하게 기출을 읽어볼게요. 첫 문단만 간단히 같이 해볼게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금지 행위는 최소, 시민의 자유는 최대, 대조를 해주고 있네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개념어가 나오네요.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제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이걸 해결해 주거나 보완해 주거나 할 내용이 나오겠죠.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근데 바로 뒷문장에 나오네요. 어렵지 않은 지문이어서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문제 있는 거랑 해결해 주는 거 찾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거랑 뒤에 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 도 법의 역할이 되어 뭔가 많죠. 법의 역할이 지금.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법의 역할이 많아지고 의무도 많아지고 라는 거에서 아까 처음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했는데 여기는 이것저것 법이 할 게 많아졌죠. 그리고는 가령, 여기는 예시 같고, 그래서 지금 문제와 해결,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갖고 읽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 보통 질문이 들어와요. 전 문제 해결 구조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읽어나가면서 정보량이 많아서 무너져요. 또는 해결책을 읽고 있으면서 이게 해결책인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사실 국어 양민인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문장 한 문장도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미시독해. 단어와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필수겠죠?
이걸 기르는 법은 0번째는 많은 텍스트 노출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다.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국어 공부 안 하는데 맨날 1등급 맞고 맨날 다 맞는 애들. 하지만 우리 같은 대다수는 배제가 되겠죠? 그러니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평가원이 강조하는 것에 집중.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에서 많이 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인트들이 강세를 두고 읽으면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장 많이 기출되는 것이 비교와 대조가 있겠죠? 지문 읽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소와 최대, 늘어난다, 줄어든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찾았다 하고 신나서 위아래로 화살표 긋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증가하고 어떤 게 감소하는지 그 주체의 강세를 두고 읽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나중에 여기로 돌아와야겠다 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보조사 은는 도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평가원이 강조하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복습하면서 체화를 해보고 또 다른 교육청이나 사설에 적용을 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 파악.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독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요. 쉬운 예시로 고3 느림이는 동기부여가 되는 날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나 의지가 없는 날은 마냥 시간을 흘려보낸다. 여기서 동기부여와 의지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나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시간을 흘려보낸다. 반대 의미인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맥락적으로 비슷한 단어나 반대되는 단어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모든 걸 읽고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머릿속에 비슷한 건 같이, 반대되는 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에 남길 수 있어요. 아까 본 기출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금지 행위와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엄밀히 보면 금지 행위랑 의무 규정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조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지문을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따져보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는 연습, 피지컬 키우기. 지문 읽을 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최대한 쓸데없는 밑줄이나 기호를 줄이는 게 좋아요. 대신에 정보를 내 뇌로, 머리로 수용할 수 있는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고난이도 지문일수록 개념어가 많아지고 부연 설명이 많아져요. 앞에서 말한 거시독해에서의 구조도 여러 개가 섞이고요. 이때 모든 거 하나하나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면서 읽으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나 평소에 잘 읽히다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지문이 잘 안 읽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다가 지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때 온갖 기호 표시를 다 지문에 해놨으면 읽은 건 난데 나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멘탈이 더 나가요. 보통 거시독해를 하면서 미시독해가 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니 국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독서는 특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엔 문학공부법, 노베이스를 위한 공부법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